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새벽 전해진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소식을 꼭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정말로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이 된다면 영국은 앞으로 폭망할 수준에 이르게 될 텐데 왜 그런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먼저 브렉시트 투표를 하게 된 배경,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EU 예산에서 영국이 사실 혜택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요. 그런데도 분담금은 4위 수준을 내고 있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113억 유로 정도를 내고 있었는데 그만큼 영국이 그런 혜택을 받느냐 이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졌던 거고요. 또 영국의 그 분담금이 2009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분담금이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유로존 니네들이 빚잔치를 벌리다가 그리스디 뭐 피그스가 다 아시죠? 여기서 다 작살이 났는데 왜 우리가 그 분담금을 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불만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내재된 또 다른 불만은 영국으로 이민자 유입이 크게 늘다 보니까 이런 이민자 유입이 결국은 실업률을 유발시키고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로 인한 불만도 굉장히 2000년대 이후에 급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계속해서 지금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있는데요. 역내 무역, 그러니까 EU하고의 역내 무역에서 최대 적자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수치들만 놓고 보면 정말로 영국 국민들이 불만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걸 또 포퓰리즘의 일종으로 활용을 하게 된 겁니다. 브렉시트 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세차들인데요. 여러분들 뭐 이것만 봐도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열이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매주 3억 5천 파운드의 돈을 유로존에다 줘야 된다는 거니까 얼마나 그냥 속상하겠어요, 국민들이. 아니 우리는 뭐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3억 5천만 파운드나 되는 큰 돈을 유로존에다 갖다 줘야 되니까 승질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영국의 경제 구조를 모르는 단편적인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영국의 경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은요, GDP 대비 무역 비중이 48%로 무역 의존적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 중에 절반 이상이 다 EU하고의 무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서 전체 서비스 산업이 GDP 대비해서 73%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이 많이 발전한 나라가 영국이고 제조업을 포함한 2차 산업 비중은 겨우 25%밖에 안 됩니다. 1차 산업은 1%밖에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서비스 업종이 발달한 영국이 EU하고의 개방이 안 되고 가다 놓고서 자기네들이 내수화하겠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건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단순하게 저 수치만 놓고 본다면은 아까 그런 무역 적자라든지 또는 분담금 문제 이런 것들만 놓고 보고 이민자 문제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미 영국의 경제 구조가 그러기 때문에 저 구조를 어떤 식으로도 바꿔놓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특히 2011년에는 제조업 비중이 13% 내외로 낮아질 정도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로 재편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조업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고용 문제라든지 또 투자가 큰 투자들이 많이 가죠. 제조업에서는 설비 투자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니까 이래서 나름 중요한 또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노동 집약적이고 대량 생산 제조업을 포기하는 대신에 제약업종이라든지 이런 생명산업 쪽, 헬스케어 이런 쪽하고 항공우주 쪽, 정보통신의 소재, 그리고 에너지 환경 같은 영국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고부가 가치 산업 위주로 제조업 자체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아무리
막 급하게 갈 수는 없잖아요. 단계적으로 가는 거고 그 단계적으로 가는 와중에 여러 불만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불만 요소를 다른 쪽으로 해소했어야 되는데 포퓰리즘 정책으로 해소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터져 나온 겁니다. 특히 저런 산업 구조에서 영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하고 있지만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 중에 큰 축은 금융산업입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 월가가 전 세계 사람들의 금융의 메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 1위의 금융국가는 영국이에요. 자, 외환하고 금융 파생 상품 거래가 세계 1위고 세계 채권 발행이 영국에서 무려 54%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채권 유통액 같은 경우는 65%를 점유합니다. 월가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영국에서 금융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영국이 월가보다 규제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원래 태동 자체가 금융산업, 산업화 발전이 일어나면서 금융산업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신용도가 쌓여 있는 거죠. 세계 외환거래의 31%를 소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EU 탈퇴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영국은 엄청난 악수를 두게 될 거예요. 그래서 캐머런도 설마 브렉시트 찬성하겠어라고 생각하고 투표에 들어간 건데 결론은 완전히 재발등 찍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투표가 끝난 이후에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자, 영국의 구글에서요, 검색어에 올라왔던 게 뭐가냐? 이유가 뭐예요? 황당하죠? 네. What is the EU? 뭐야 도대체 이유가? 네. 이유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도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이유를 떠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런 질문 검색량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브렉시트 이후에 파운드가 갑자기 급락하고 나니까 뒤늦게 그냥 사람들이 다시 재투표하자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미 재투표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합의안이 나왔던 거고, 그 합의안을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그 합의안에 대한 거부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부결이 된 거죠. 그러면 이 합의안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렉시트 협상안이 뭐냐면요. 자, 이혼 합의금,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떠나는데 합의하는데 400억 유로를 주기로 이제 합의를 한 거고요. 또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을 두고요. 그러니까 올해 3월 29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전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EU 규정을 준수해야 돼요. 대신에 또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영국이. 이미 떠나기로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전환기간을 연장한다 그러면 7월 1일 이전에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은 더 열어놓은 거예요. 연장할 수 있는 문은. 자, 그리고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를 EU 관세 동맹에 장려하는 것으로 또 합의를 했습니다. 협상 안에는요.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 보면 기껏 브렉시트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특히 금융 서비스들, 이랬던 그동안에 영국 금융기업들이 누렸던 패스포드 권리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미국, 일본 같은 여개국에 적용 등인 그 동등성 원칙이 영국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영국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 그랬어요? 금융이라 그랬죠, 금융. 근데 금융기업들이 누렸던 권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똑같이 이제 미국, 일본 같이 균등 개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 이후에 엄청난 후폭풍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게 별로 없는 거야. 기껏 떠나봐야. 저 합의한 대로라면.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저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을 시킨 겁니다. 떠나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떠나면 뭔가 독단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노딜로 그냥 떠난다?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산업 근간이 흔들려 버려요. 어느 정도로 흔들릴 것이냐? 영국에서
재무부가 정부 차원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자, 노들일 때 GDP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이라도 마이너스 7.7%. 노동자 유입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3% 떨어지는 겁니다. 자, FTA 모델, 뭐 EA 모델, 조금 더 합의안처럼 이제 협상안처럼 이제 좋은 형식이 돼도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노드릴 때는 가장 크죠. 자, 그리고 영란은행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보면 무질서 브렉시트, 노딜돼서 브렉시트가 된다면 GDP는 최대 하락률이 마이너스 8%. 지난번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있죠. 2008년도 때가 마이너스 6.25%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아주 작살난다는 소리입니다. 영국이. 자, 실업률은 최대 7.5%. 급증하는 거죠. 거의 뭐 글로벌 경제 위기 수준까지 치솟을 거고요. 특히 인플레이션. 무질서 브렉시트 때는 노딜 때는 6.5% 수준까지도 올라갈 거다. 금융위기 때 4.75%였습니다. 이거보다도 50% 가까이가 더 치솟는 거죠. 특히 집값 마이너스 30% 폭락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때 마이너스 17% 폭락이었는데 최대 하락률이 왜 저렇게 클 수밖에 없느냐. 런던을 비롯한 주요 금융 메카 쪽에서의 대도시에서 집값이 영국이 엄청납니다. 그동안 버블로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버블이 누가 수요가 있어야지 금융자산이 빠져나가는데 작살 나는 거예요. 월가 생각하면 되는 거지. 월가의 자본이 빠져나갔을 때 어땠습니까? 작살 났다고 부동산들 다. 상업용지 가격 48%. 2008년도 경제위기 때 42%. 더 빠진다는 소리고요.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되고 바로 반등이 V자로 나올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겁니다. 저게 고착화될 거예요.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오겠죠. 한번 푹 꺼졌다가.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추세를 살리는 반등이 아니라 그 추세를 살리려면 그만한 고통을 감내할 시간이 길게 오랫동안 저성장에 또 늪에 빠져 있을 겁니다. 어디처럼? 일본처럼. 일본처럼 저성장에 20년, 30년 저성장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국은. 그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고 브렉시트 그거 하면 우리 뭔 일 생겨? 뭔 일 생기는지 당해보면 알겠지. 자, 그런데 오늘 주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시장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난리를 쳐도 결국은 3월 이전에 다시 또 뭔가 그 플랜 B를 제공하면서 합의점을 찾든지 아니면 메일을 쫓아내고 다시 뭔가 협의사항을 만들든지 뭐 이럴 거라고 보는 거예요. 노딜은 안 갈 거라고 보는데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국민투표 다시 붙여가지고 브렉시트 안 간다? 개망신인 거예요. 다시 EU로 들어가려면 얼마 쪽팔려. 그리고 조건이 좋겠습니까? 다시 들어가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조건은 나쁘고. 그리고 국민들도 이미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투표해도 브렉시트 찬성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이제 흔히 말해서 국민 정서상으로 주사위는 던져진 거라고. 한번 그렇게 주사위가 던져지면 그거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정서상. 국민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감정적인 게 앞설 수밖에 없다고. 정서적으로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진짜 노딜로 간다. 3월 달에. 그래서 천지인이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방송을 하는 중간중간에 3월달 중요합니다. 3월달 중요합니다.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문제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미중 무역 협상의 종착역이 3월이죠. 거기다가 국내에서도 3월이면 굉장히 수면 위로 떠오를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방위금,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수면 위로 굉장히 떠오르게 될 거예요. 3월달이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설명할 때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 시장은 또 확 급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브렉시트가 노딜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추적을 하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렉시트 절차가 이제 어떻게 남았냐면, 역시 영국이 이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영국 정부가. 그렇게 해서 뭔가 또 협상안을 만들게 돼서 다시 또 그것이 EU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런다면 노딜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의 분위기가 그대로 진행되면서 노딜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간다 그러면 시장은 급변하게 될 거란 소리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에이 뭐 해결이 되겠지 결국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좋아질 것 같던 이 분위기는 바로 반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노딜 같은 경우, 이 브렉시트 그 부결이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은 건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결될 거라고. 그래서 충격이 덜했던 거고요. 오히려 지금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하고 추가적으로 주말에도 얘기했듯이 위안화 환율이 지금 완전히 절상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기적 수급 여건을 좋게 만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좋은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식간에 또 반전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뉴스를 잘 여러분들이 취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